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힐링 스트레스 7. 건강한 성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힐링 스트레스의 7번째 강의로 건강한 성입니다. 한 아프리카 시골 사업가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대 문명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생애 처음으로 겪는 것이었죠. 그는 어마어마한 호텔에서 묵었는데요. 목욕탕 샤워기에서 더운 물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사업가는 집에 가서 사용하려고 샤워 꼭지를 몰래 챙겼습니다. 그리고 귀국할 때 상대 거래처로부터 개인용 경비행기 한 대도 선물로 받았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샤워 꼭지는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고요. 경비행기는 사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내린 축복이고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제 우리 눈을 지구 전체로 돌려보면 바다와 육지는 온통 생물로 가득합니다. 이 모두 성의 산물이죠. 우리는 어린 시절 다양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 땅에 기어가는 개미, 신기한 모양의 돌멩이, 고사리 손 같은 빨간 단풍 등 자연의 신비에 흠뻑 젖어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성 호르몬이 돌게 되면 우리의 관심과 호기심은 오직 하나로 집중됩니다. 모든 에너지가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향합니다. 서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속이 달아오름을 느끼죠. 이렇게 우리는 성을 통해 창조되었고 성을 느끼는 순간부터 성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끌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남녀 간 데이트는 숨겨야 하는 음성적인 행동이 아니고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남녀의 교합은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고 대담하게 치러야 할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우리는 과연 성이란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화에서 아프리카 사업가는 샤워 꼭지가 작동하지 않는 것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경비행기를 물건을 넣어두는 장으로 쓰거나 물건을 나르는 달구지로 사용했을지 모르죠. 많은 사람들은 성의 작동 기전을 몰라 당황합니다. 성의 기능에 무지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성의 진정한 사용법을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성을 단지 스트레스 해소용 도구로 사용합니다. 성을 오락이나 놀이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성을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지나치게 남용합니다. 성 중독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성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성에는 또 다른 신비가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오늘은 건강한 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의 기능, 억압과 중독, 성의 신비, 성의 예식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토픽은 성의 기능입니다. 성의 기능은 복잡합니다. 뇌의 성욕 중추와 중추신경계, 교감과 부교감 신경, 근골격계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죠. 성 반응 주기는 성욕기, 흥분기, 절정기, 해소기의 4단계로 나눕니다. 성욕기는 성행위와 성적인 관심에 대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흥분기는 쾌락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과 성적 각성에 관련된 신체적 변화를 보이고요. 절정기는 흥분이 최고조로 달하는 상태로 신체적 변화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오르가즘이라고도 하죠. 해소기는 근육의 이완과 심리적 만족으로 나타납니다. 성기능 장애의 주된 원인은 대부분 심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잘못된 성지식이나 이에 따른 죄책감이 있는데요. 오랜 성적 억압과 금욕 생활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나 성에 대한 나쁜 경험도 중요하죠.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 특히 미움과 적대감은 성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강력한 원인입니다. 그 외에 우울, 불안, 공포, 강박 등의 정신질환, 부적절한 신체 이미지, 지나친 성에 대한 기대감, 과도한 성행위, 동성애적 충동 등이 있습니다. 성기능 장애에는 4가지 성반응 주기, 성욕기, 흥분기, 절정기, 해소기에 따라 발생하는데 남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성욕장애입니다. 성욕장애는 보통 성욕 감퇴를 지칭하는데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성욕은 연령, 건강 상태, 생활 환경, 성행위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보통 인구의 20%가 성욕장애를 경험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다 억압되어 있는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요. 여성의 성욕장애는 결혼한 부부에게 큰 걸림돌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섹스리스 부부가 될 확률이 높으며 이는 부부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둘째, 흥분장애입니다. 흥분장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남성의 발기부전증입니다. 성적 흥분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장애를 받는 경우로 발기력이 약하거나 유지가 되지 않아 성행위를 성공적으로 끝내지 못합니다. 보통 성적 자극에 의해 전혀 발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드문데요. 대부분의 경우 일단 발기가 되더라도 질삽입을 시도하면 곧 이완되어 버리거나 삽입이 되더라도 곧 이완되는 부분 발기부전증입니다. 발기부전증은 본인이나 파트너에게 심각한 심리적 갈등을 유발합니다. 발기부전증의 원인은 기질적, 복합적 원인도 있지만 대부분 심리적인 것으로 봅니다.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생활 속 요인은 음주와 흡연, 불규칙한 식습관,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20에서 30대의 젊은 층에게도 발기부전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비아그라가 선풍을 일으킨 후 많은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그 효과가 뛰어나 대부분의 남성들이 만족합니다. 경구용 치료제는 음경 해면체 내의 동맥혈관을 팽창시키는 데 필요한 신호 전달 물질 사이클릭 GMP의 분해를 억제해서 혈관 확장을 지속시킵니다. 성분별로 효과의 지속시간 등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가 효과가 없다면 트리믹스 자가주사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효과가 없다면 보형물 등을 삽입하는 발기부전 수술을 고려할 수 있죠. 흥분장애는 여성의 경우 약 15%에서 나타납니다. 적절한 성적 자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흥분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런 여성은 성관계나 성적 자극에 대해 쾌감을 느끼지 못하고 성관계를 즐기기보다는 고통스럽게 느끼고 회피하게 됩니다. 성행위 중에도 몰두하지 못하고 자신이 흥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며 사정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대부분 원인은 심리적인 것이지만 약물 복용, 당뇨나 위축성 질염 등 신체적인 질환, 출산 등으로 인한 골반 근육의 이완 등 기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셋째, 오르가즘 장애입니다. 남성에서 대표적으로 지루증과 조루증이 있는데요. 지루증은 사정이 지연되거나 안 되는 증상입니다. 대부분 심리적 원인이지만 척수 손상, 교감신경계 손상, 당뇨병, 술이나 진정제 등의 약물 복용 등의 기질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특히 불안, 긴장, 죄책감을 없애고
성적 흥분을 감소시키는 정신적 산만함을 제거해야 합니다. 보통 질 외부에서 남녀가 서로 성기를 자극해서 사정감에 도달시킨 후 곧바로 성관계에 들어가 마무리 사정하는 방법을 반복 시도하면 약 80%는 치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교감신경 흥분제를 사용합니다. 조루증은 상대가 만족하기 전에 일찍 사정되는 증상인데요. 사정 조절 능력의 부족에서 옵니다. 보통 남성 성기능 장애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병이죠. 연령과 무관하게 남성의 30에서 50%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조루증은 질내 삽입 후 5분 이내 사정하고 질내 삽입 시에 사정을 지연시킬 수 없고 이러한 증상으로 결국 성적 관계를 기피하는 것 같은 부정적인 자존심으로 정의됩니다. 조루증의 원인은 대부분 심리적입니다. 그렇지만 사정을 유발하는 모든 자극이 조루증의 원인이므로 치료는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죠. 보통 민감한 귀두와 음경, 전립선과 요도 질환, 발기력, 내분비 장애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로는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크림이 있고 발기부전 치료제인 트리믹스 주사제도 효과적입니다. 조루 수술로는 신경 차단술과 귀두 확대술 등이 있습니다. 조루증에 탁월한 3단계 행동치료법이 있습니다. 1단계, 사정이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면 빨리 음경을 빼낸다. 2단계, 엄지손가락을 위로, 둘째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아래로 하여 귀두와 음경이 만나는 부위를 움켜잡고 힘껏 누른다. 3단계, 사정 충동감이 지연된 후에 다시 성행위를 계속한다. 오르가즘 장애는 여성 성기능 장애 중 가장 흔한 병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40에서 50%의 여성들이 오르가즘 장애를 비롯한 여성 성기능 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고됐는데 남성 우월적 성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여성의 성은 부끄럽고 당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여성의 우울증과 더불어 부부 생활까지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성의 가장 큰 성감대는 클리토리스와 질 내부에 있는 G스폿입니다. G스폿은 보통 요도 밑 부분에 11시 방향, 질 입구에서 손가락 한두 마디 안쪽 부위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달라 G스폿이 없거나 있어도 발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다른 부위에 위치한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 여성의 성감을 향상시키는 많은 수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쁜이 수술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늘어진 점막과 괄약 근육을 좁혀서 출산 전처럼 좁고 탄력 있는 질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수술입니다. 음핵 성형 수술은 음핵을 덮고 있는 표피를 제거하고 성적 자극에 예민해질 수 있도록 클리토리스를 노출시키는 수술이고요. 양귀비 수술은 필러나 보형물을 삽입해서 질 속에 있는 성감대인 G스폿을 돌출시켜서 여성의 성감을 향상시키는 수술입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억압과 중독입니다. 성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쾌락의 기능인데요.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인류는 본래 성에 생산의 의미를 부여하고 숭배해 왔습니다. 남녀의 교합을 통한 자녀의 생산과 생업에서의 풍요로운 수확을 동일하게 받고요. 성을 풍요 기원의 대상으로 이해했습니다. 성적 욕망은 모든 생명체가 가지는 보편적인 욕구입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성적 욕망은 늘 존재해 왔죠. 하지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이러한 성적 욕망과 쾌락에 금기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성적 금기를 통해서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행위를 만들어내고 성을 단순히 욕망과 쾌락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규범이자 생산의 문화적 의미로 전환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쾌락의 기능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성의 상품화, 포르노 문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은 아직도 금기시되고 억압되어 있습니다. 성의 생물학적 측면에만 관심을 두고 육체적인 성관계를 성의 모든 것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성은
쾌락적이고 유의적인 것이며 성의 표현은 음란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회적으로 금기되고 있는 성이 음성적으로는 오히려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성의 금기 사회 속에서 성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성의 표현은 인간 본능의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숨길수록 오히려 음성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인터넷 발달에 의한 지식의 공유로 하루가 다르게 성의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성들조차 성에 대해 더욱 담대해지고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죠. 이제 성억압보다는 성중독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성중독증은 1993년 클린턴 미 대통령의 지퍼게이트 사건 이후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욕이 지나치게 강해 많은 성관계를 갖는 남자를 변광세라고 부르고 여자가 성욕이 강하면 옥녀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지나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실제로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중독은 단순한 강박적 성행위가 아닌 일반 중독증만큼 심각한 질환으로 취급되고 있죠. 성중독자들은 전형적인 4단계 사이클을 보입니다. 1단계는 섹스에 대한 집착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심리적인 불안과 고통을 회피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성행동에 대한 집착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 앞에서 자신을 노출하는 중독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할 것인가에 관해서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는데요. 여러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데 중독이 된 사람은 여성에게 접근해서 성관계 맺는 것을 상상하고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성적인 흥분을 느끼기도 하죠. 2단계는 습관적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성기 노출 중독자는 그러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골목길을 배회합니다. 또한 성관계 중독자는 여성들을 쉽게 사귈 수 있는 술집, 바, 창녀촌 등으로 발길을 옮기고요. 신체 접촉 중독자는 사람이 붐비는 전철을 타러 나가기도 합니다. 3단계는 성행동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본인이 의도했던 성행동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골목길에서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자위행위를 실제로 하기도 하고요. 또한 본인이 계획했던 여성을 끌어들여서 성관계를 하기도 합니다. 4단계는 자포자기 단계입니다. 성중독자들은 성관계나 성행위가 끝나면 스스로 후회와 죄책감, 우울과 수치심에 곧장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첫 단계를 다시 시도하게 되어 성중독의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죠. 성중독은 쉽게 통제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성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성중독은 다양한 원인에서 오므로 개인 상담, 부부 상담, 집단 상담 등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로는 나트렉손과 같은 중독 억제제가 있고요. 성중독의 가장 탁월한 치료법은 익명의 지지자 모임입니다. 다음 세 번째 토픽은 성의 신비입니다. 성은 여행에 비유됩니다. 사람들은 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고생스럽게 먼 나라를 찾아 나서는 것일까요?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기가 막히는 절경에 빠져듭니다. 숨이 잠시 멈추는 순간을 경험하죠. 내 것이니 네 것이니 하는 인간들의 소유 개념을 웃고 있는 경치. 인간의 계획 없이도 절로 아름답게 전개된 객체. 내 자신을 미물로 느끼게 할 웅대한 스케일. 이런 것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자연은 우리로 하여금 헐레벌떡 사회생활에 찌들어 살다 잠시라도 숨을 깊게 들이쉬어 멈추도록 하고 짐스러운 자신을 잠시라도 망각하도록 하며 시간이 정지하는 경지로 들어가도록 인도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풀어놓고
넋을 잃은 채 숨이 막히는 순간이 벌어집니다. 사람은 몸이고 몸은 곧 감각의 총체입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며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며 고단할 때 잠을 청하는 것이 인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고요. 그렇다면 귀로 음악을 즐기고 눈으로 숲을 보며 코로 꽃향기를 맡으며 혀로 술맛을 보는 것은 시와 더불어 생존의 충분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1년에 한두 번은 자연의 살결에 가까이 하여 무아지경을 맛보고 하루의 노고가 지난 후에는 사람의 두 종류 살결이 어울려 오관과 오관을 깊게 열어 자신을 잇는 시간 너머의 경지를 찾는 것입니다. 이를 성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르가즘은 지속적인 성적 자극에 대한 마지막 절정과 강렬한 쾌감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이를 경험하는데 주로 대뇌 변연계의 자율 생리 반응으로 제어되는데요. 오르가즘의 흥분과 쾌감은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호르몬의 작용이며 또한 대뇌 마약 물질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르가즘은 종종 신체 여러 부위의 근육 경련과 도취감, 몸의 움직임이나 발성 등 무의식적인 기타 행위들을 동반하죠. 오르가즘 이후에는 종종 나른한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이라는 신경 호르몬의 분비에 기인합니다. 오르가즘을 느낄 때 보통 일시적으로 대뇌 피질 상당 부분의 대사 활동 감소를 보이고 대뇌 변연계의 신진 대사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보통 자극이 반복되면 쾌감에 대한 감수성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대뇌 피질 전두엽에는 이러한 조절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쾌감은 제한적이지만 정신적인 쾌감은 한계가 없습니다. 동물적인 쾌락은 제한적이지만 고차원적인 쾌락은 한계가 없고요. 인간이 동물과 달리 남녀 간의 교합을 통해서 극도의 절정감에 도달하는 것도 이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르가즘을 통해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극치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성은 인간이 신비 영역을 탐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적 쾌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감각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원칙은 과도한 자극은 감각을 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미식가는 입안에 설탕을 한 입 물고 있지 않습니다. 미식가는 혀끝으로 맛을 보죠. 또 다른 원칙은 자극을 폭을 늘리려면 상반되는 자극을 맛보는 겁니다. 열탕과 냉탕을 번갈아 드나들며 설탕 넣은 커피뿐 아니라 쓴 블랙커피를 즐기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동시에 성의 상품화, 포르노, 성의 홍수 시대로 과도한 성적 자극 가운데 살아가죠. 이런 환경에서 성은 우리에게 의무의 문제, 비교의 문제, 중독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많은 부부들이 하루 일과에 지친 피곤한 상태에서 성관계에 임합니다. 대부분의 성관계는 자주 짧게 이루어지죠. 동물들의 경우 평상시에 성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발정기가 따로 있습니다. 동물들은 절대로 피곤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달리 가끔 길게 행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에 대해 자극의 소량과 상반 원칙을 아예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첫사랑의 기억을 오래 간직합니다. 처음으로 그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때의 설렘,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의 떨림, 처음으로 서로 입을 맞추어 보는 순간의 달콤함을 누구나 한 번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의 신비는 첫 경험의 순간에서 맛볼 수 있고요. 성의 신비는 가끔 길게 행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성의 신비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관계할 때 체험할 수 있죠. 성교합은 남녀가 총체적으로 합일하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예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토픽은 성의 예식입니다. 탄트라는
불교와 힌두교에서 중요하고 비중 있는 사상체계입니다. 탄트라는 의식을 드넓은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요가의 한 체계이고요. 탄트라는 성적 에너지를 통해 인간이 보다 높은 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육체의 명상법입니다. 극소수의 수행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궁극적 경지에 도달하는 성의 예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탄트라는 사랑의 요가입니다. 성으로부터 모든 오해를 걷어내고 순수한 사랑을 실현하는 행위이죠. 성이 가진 에너지와 황홀경의 능력을 체험하는 행위입니다. 섹스 플러스 알파입니다. 알파는 깨달음이고요. 섹스에 깨달음을 더한다면 뭔가가 엄청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은 우리가 육체적 욕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탄트라를 통해 누구나 엑스터시에서 오는 치유를 체험할 수 있죠. 탄트라는 미움과 질투, 두려움과 공포, 후회와 죄책감 등 부정적인 의식에서 탈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탄트라 예식은 우리에게 엑스터시 체험과 더불어 서로 공감하고 교감하며 공유하는 치유의 체험을 제공합니다. 성의 예식에 참여해 봅시다. 여러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곤하여 반쯤 졸린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운이 넘치는 한가한 늦은 저녁, 소꿉장난을 시작하는 아이처럼, 아무 생각도 없는 동물처럼 신비로운 성의 예식을 기획하는 것이고요. 몸 안에 꿈틀거리는 사랑의 욕망에 불을 지펴보는 겁니다. 남성은 보통 시각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성은 전체적인 분위기나 청각적 자극에 대해 더 민감합니다. 하늘거리는 촛불을 켜봅시다. 어슴푸레한 낮은 조명도 좋고요. 포도주 한 잔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싱그러운 아로마 향기가 분위기를 보다 고조시킬 수 있죠. 평소 안 써보던 향수 한 방울이 몸 전체를 진동시킬 수 있고요. 잔잔한 현악기의 선율이 머리와 가슴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남녀가 벌거벗은 채 서로의 몸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바닷가에서 벌거벗고 노는 조물애기처럼 아무런 얘기나 농담 없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바라봅니다. 의자에 앉아서 침대에 반쯤 기대서 바닥에 편안히 누워서 아니 그냥 자유로운 위치에서 서로를 구석구석 감상합니다. 전기 코드를 꽂은 커피포트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몸 안으로부터 서서히 흐르기 시작해서 전체를 휘몰아치는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의 손을 살포시 잡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가슴과 배에 손바닥을 얹어봅니다. 서로 발등을 겹쳐보기도 하고 종아리와 허벅지를 교차시켜봅니다. 곧 전류가 흐르는 두 동선이 나란히 연결된 경우에 자장이 발생하듯이 온몸이 더운 기운이 오르면서 숨은 더욱 깊어지고 따뜻한 애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15분, 30분, 1시간 동안 알몸으로 누운 채 아무 일 없이 잠을 청한다 하더라도 아침에 뿌듯함과 상쾌함을 맛볼 것입니다. 어느 때 가서 두 육체의 결합으로 이어져도 좋습니다. 이때 영화 속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전진함으로써 미세한 감각을 알알이 맛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급 레스토랑에 멋지게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것처럼 백화점 쇼윈도에 화려한 의상을 하나하나 입어보는 것처럼 따스한 커피의 향을 마시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탐닉하는 겁니다. 성은 단순한 체육 과목이 아니고 미학입니다. 때때로 동작을 멈추고 호흡의 수를 셀 수도 있죠. 빠름과 느림,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를 연출해 봅니다. 6번 얕게 넣고 1번 깊게 넣고 가만히 있으면서 고요함을 느껴봅니다. 9번 얕게 넣고 1번 깊게 넣고 가만히 있으면서 정적을 느껴봅니다. 생각 없이도 의식이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점차 고양되는 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서서히 내면으로부터 폭발하는 황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몸이 전율하고 그 가운데 내가 없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빛을 보는 수도 있죠.
이 순간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이제 몸 안에 정자를 분출한다면 자연입니다.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 예시적인 꿈이나 천연새 꿈을 꾸게 됩니다. 의식이 맑아지고 존재의 깊이로 하강했기 때문입니다. 원기가 신속히 재충전돼서 흔히는 후회감이나 죄책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호흡을 의식함으로 느긋이 넘어선다면 초자연입니다. 자신이 더 이상 입자가 아닌 파동과 같은 에너지의 장인 것을 체험하게 되죠. 풀잎 하나, 모래알 하나, 별 하나, 모두가 동일한 에너지의 파동임을 인식하게 되고 우주와 하나 되는 합일의 지경을 예감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푸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피곤을 가신 다음에 신나게 노는 아이들처럼 호기심과 집중력과 정열을 장시간 쏟아 상쾌함을 얻을 놀이로 사용하는 도구죠. 나아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처럼 절도와 고유와 정성을 기울여 충만감을 얻는 데 쓸 수 있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자주 짧게 하는 성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가끔 길게 아주 천천히 할 수 있는 예식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낙한마리 항아리에서 발견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젖을 빠는 갓난아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같다. 너희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안과 밖을 하나로 만들 때, 위와 아래가 같아질 때, 남성과 여성이 하나로 합쳐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과거 탄트라의 예식에 건강한 남녀가 강가 화장터에서 하루 종일 아주 길게 하는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둘은 한낮의 태양과 한밤중의 별들을 바라보며 긴 오르가즘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강바람을 타고 흘러들은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 무아지경에 빠졌을 것이고요. 붉은색, 누런색, 갈색으로 화려하게 물든 낙엽처럼 마지막 아름다움을 불태웠을지 모릅니다. 탄트라는 남녀 간의 교합, 자연과의 교감, 죽음과의 조우를 통해 궁극적인 합일의 경지를 체험하는 종교 예식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중앙 시스템과 연결된 샤워 꼭지가 더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성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로서 사용했을 것이고요. 활주로를 지나서 광활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경비행기처럼 성을 영생하는 도구로서 사용했을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네 산봉우리가 있다. 어두운 모태에 있을 때, 묵상에 침잠할 때, 남녀가 몸을 섞을 때, 그리고 몸과 감각을 벗어버리는 죽음이다.